이어서 원프레딕트의 성민석 CPO님께서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AL 활용 전략,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기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중소기업이 AL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략과 접근법,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수요기업, 그러니까 AI를 실제로 써보고 싶어서 이 본 오늘 행사를 찾아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요기업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수요기업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현실적인 AI 활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당장 어떤 AI 솔루션의 뭐 기술적인 고도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메가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또 정부나 지역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데이터 문화, 즉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데이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인식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현실적 접근법과 단계별 전략, 그리고 성공 패턴과 조직 데이터 문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기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기업 분들이시라면은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컨택트라든가 아니면은 제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발표한 소개 양표는 그대로 전달 드릴 수 있으니까 중간에 굳이 사진 안 찍으셔도 충분히 이 내용 같은 것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문제인식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산업 AI라고 뜨고 있는 그 배경을 봤을 때 사실 AI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이거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으면은 AI가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가 중견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마 2025년, 26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는 중소기업에서도 이 산업 AI 솔루션이 어떤 것들인가를 사용해보는 그런 한두 번의 그런 시도나 이런 좋은 그 파일럿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서 나왔던 그런 레슨스 런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AI라고 하는 것이 뭐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엄청 대단한 것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 내부에 쌓여있는, 기업 내부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가, 이 데이터 활용력에 대해 가지고 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생산 일을 하든가 아니면 품질, 에너지 효율, 이 제조 경쟁력 대부분은 데이터 해석 능력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많은 수요기업 분들이 결국 공장이나 플랜트를 운영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품질이라든가, 그리고 공장이나 플랜트 전체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중요 설비들 한 번 고장이 났을 때 전체 다운타임이 굉장히 코스트가 크다든지 하는 그런 중요 설비들에 대한 예지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사실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이 중요 설비가 일주일 섰다, 그래서 전체 생산이 멈췄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코스트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AI 제조 혁신을 결국 핵심 과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패널 토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파일럿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공급망 중심으로 자기의 벤더들, 회사들 중심으로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분들한테도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울산 지역 중소기업 분들 좋은 그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소규모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AI는 비싼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ROI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이후에 전체 사업에 있어서 AI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기계 중심이었어요. 이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자동화를 하고 자동화된 설비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가가 이 핵심 질문이었다고 하면은, 현재는 아직 AI 중심이라고 하긴 힘듭니다. 현재는 데이터 자동화라고 하는 정보 중심의 단계고요. 얼마나 데이터들을 많이 연결했고 분석해가지고 활용하는가, 그리고
그 기업 내부에 센서라든지 ERP라든지 여러 가지 IoT 센서, DAQ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연결하고 표준화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현재 정보 중심 단계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잘 사용되고 이 데이터들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AI들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자동화시켜 줄 수 있는 AI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 AI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아까 이니지 박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현재 암묵지로 돌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인력분들이 은퇴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향후 4, 5년, 5, 6년까지는 더 괜찮지만 더 미래에서는 결국 인공지능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가 이 제조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런 산업 AI라고 하는 그 AI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정돈되지 않으면은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이 산업 AI, 즉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는 여러 제조 기업들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공포심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자동화로 나아가는 AI 중심의 미래에는 현재 데이터 자동화, 정보 중심의 문제가 아직 걸려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은 데이터들이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들을 센서 데이터들 따로 있고 뭐 PLC 데이터 따로 있고 뭐 ERP라든지 CMM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따로 있지만 데이터 사일로 효과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데이터는 흩어져 있고 사람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AI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경영진에서는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ROI로 나와야 된다. AI 솔루션 샀으니 돈이 되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AI 솔루션들은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은 AI 학습하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단기 ROI 압박해 가지고는 저희가 좀 어떤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힘든다는 그런 좀 레슨스 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돈이 안 되네, 이거 ROI에 대해 가지고 좀 이견이 갈리네. 그래서 빠르게 POC를 종료하고 내부 변화가 미비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해서 산업 AI에 대한 도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중국의 산업 AI 선진 회사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효과 없으면은 내년에 AI 관련 예산을 안 쓰겠다라고 하는 회사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투자 비용이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 구매 비용을 생각했을 땐 그게 맞는 경영적 판단이겠지만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는 이런 막대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도전은 사실 뭐 지금 많은 기술 기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데이터와 인력과 방향 세 가지 틀을 잡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접근법이랑 단계별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율 제조에 앞서 가지고 자율 주행을 먼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옛날의 자동차들은 보면 그냥 깡통 자동차였습니다. 앞에 자동차가 있건 없건 갖다가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때려 박는데요. 요즘에 나온 최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 자동차가 있을 경우 스스로 컴퓨터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에 대한 에머전시 브레이킹을 하게 됩니다. 즉 앞에 어떤 자동차가 있는지 지각을 하고 사고 이대로 간다면 박을 수 있겠다. 그리고 행동, 브레이킹까지라고 하는 행동 자체를 자동차 내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직접 개입하게 되는데요. 사실 산업 AI는 아직 자율주행의 에머전시 브레이킹 수준까지도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자동차들 보면은 ADAS라고 하는 기기들이 있었어요. 그 ADAS라고 하는 기기는 앞에 자동차와 가까워지면은 충돌 알람을 보내주고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차선 이탈에 대한 경고를 보내줍니다. 즉 사용자, 운전자에게 어드바이스를 전달하는 역할로서 그 ADAS가 존재를 했는데 현재 산업 AI의 단계는 딱 ADAS의 수준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ADAS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메인터넌스라든가 아니면 생산에서 실제 익세큐션을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개입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중견기업, 대기업분들, 클라이언트분들한테도 아직 그 정도의 전방위적인 산업 AI에 대한 개입은 현장에서도 도입이 어렵고 그리고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지만 좋은 수준의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산업 AI 솔루션들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기반 진단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I는 데이터를 막 새로 만들고 어떤 데이터들을 새롭게 DAQ라든지 센서라든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치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기업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라든지 공절, 품질, 에너지, 유지보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간 데이터 형식이 제각각이고 데이터 위치, 단위, 수집 주기가 달라가지고 AI가 읽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 현장 데이터가 있다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OT와 IT를 연결하고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 OPC-UA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한다든가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한 연결을 해서 AI가 바라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그 데이터 품질을 높여가지고 AI 품질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고 비로소 품질 정제화된 데이터들을 보유함으로써 인해 산업 AI라고 하는 솔루션이 이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시키고요. 이후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산업 현장에 있는 문제를 진단하거나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AI 진짜 가치가 어떤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막 현장에다가 거대한 서버라든지 센서라든지는 구축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비즈니스적인 해결들을 뾰족하게 해내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예지 보전 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딕티브 퀄리티, 품질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AI 활용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AI들을 솔루션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먼저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미 나 데이터도 있고 서버도 있는데 라고 해서 데이터 플랫폼이 갖춰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그 데이터들이 산업 AI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되었느냐, 제가 많은 기업들을 가보기도 하고 이번에 AI 팩토리라고 하는 대형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많은 그 대기업분들을 만나봐도 아직 산업 AI가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잘 정제한 데이터 플랫폼을 갖춘 회사는 사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뭐 데이터 정합성이랑 품질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센서 설비 라인 공정으로 계층적 구조화된 맥락 기반의 조직화라든지 이런 확장성과 개방성, 즉 산업 현장에 있는 데이터 사일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산업 AI 전용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원프로젝트라고 하는 회사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도 상품화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 플랫폼과 그 산업 AI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OS, 즉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 현장에 전달되지 않으면 산업 AI는 쓸모가 없습니다.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어야 돼요. 즉 예지 보전 AI가 이 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워크오더의 형태로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자동으로 티켓이 등록되고 작업자들은 이 AI가 정의한 문제들을 현장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산업 AI라고 하는 것은 이미 CMMS라든가 QMS, FEMG라고 하는 현장에서 쓰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다가 연동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산업 AI는 이런 현장에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OC라든가 파일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그 정부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 있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얼마네. 이 예산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회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나 DAQ나 센서 그냥 구축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는 산업 AI를 도입할 때 맨 처음 해야 한다는 것은 수요기업 내부의 문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고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산업 AI는 어떤 돈을 벌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잃고 있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고장이라든가 품질 불량이라든가 에너지 낭비 같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들을 잘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기술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서 비즈니스적 가치 검증을 하는 게 POC나 파일럿의 핵심 문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 전제하는 그런 굉장히 간소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게 실제 AI 솔루션이 돌아갔을 때 운영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KPI와 연계된 그런 운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지 보전이라든가 품질 예측이라든가 에셋 퍼포먼스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AI로 확장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기 프로젝트로 끝날 게 아니라 POC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ROI 검증이라든지 기업 내부에서 이런 산업 AI 솔루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길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넘어서 기업 내부에 어떤 산업 AI 전용 플랫폼을 쓸 것인가 이걸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수요 기업분들은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든지 프리딕티브 퀄리티라든지 에너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뭐 산업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일단 제가 저희 회사 원프리딕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결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과 공통화된 유형화된 문제로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프리딕티브 퀄리티, 에너지 옵티마이제이션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 산업 AI 솔루션 POC 파일럿의 확장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AI 도입의 성공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스트래테지, 콜라보레이션, 어질리티 세 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명확한 비즈니스 문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어 예산이 있으니 산업 AI를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AI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잃고 있는 비용을 정확하게 봐야 본 다음에 페인 포인트를 뾰족하게 찾고 사업적 인사이트에서 출발해야지 이런 AI 도입에 대한 타당성이 내부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는 팀 스포츠예요. 이게 기업 내부라고 해서 한 팀이 아닌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큰 대기업에 비해 가지고 그런 내부 간에 그런 얼라이먼트가 깨지는 경우가 적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현장과 데이터, 경영 세 박자가 전부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현장만으로는 그런 목소리가 약하고요. 경영에서는 현장에서 이런 얘기는 들리지만 실제 내가 회계적인 KPI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굉장히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간 협업 구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DT팀이라든가 아니면 DX팀이라든가 아니면 AIX팀이라든가 이런 팀 또는 TF들을 구성하셔가지고 역할 간의 협업 구조, 내부 안에 그런 소통 루프를 만드셔가지고 산업 AI 솔루션을 도입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빠른 반복 실험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산업 AI 솔루션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파일럿이나 POC를 해보려고 했던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시도를 해보고 빠른 피드백을 만들고 이런 작은 POC를 반복해가지고 회사에서 조직에서 학습의 속도, 즉 AI 솔루션에 대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은 학습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실패를 기록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성공 패턴과 조직 문화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 초기에는 현장 기술자 분들에게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술자 분들은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고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해야 현장에서 AI와 협업이 가능하고 적어도 엑셀 수준의 분석이라든가 시각화, AI 결과 해석까지 이어지는 기초 역량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현장 기술자 분들이 이런 데이터나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됩니다. 즉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현장이 AI 도입의 시작점이고요. 중간에는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 들어서야 됩니다. 경영진은 이 산업 AI 솔루션을 썼을 때 예상되는 그런 ROI라든가 아니면 비용 감소, 지출 비용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그냥 뭐 보고 중심으로 뭐 데이터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영진의 지출과 관련된 KPI와 엮어가지고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학습하는 그런 실행 문화가 AI 학습의 토양이고, 기업 내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기회들을 통해서 AI 학습의 다양한 실패와 성공을 겪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POC나 파일럿을 정부 지원금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뭐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산업 지원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울산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 협력 기관과 함께 그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산업 AI 솔루션을 POC 파일럿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공급 기업도 함께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산업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시중에 있고, 이 회사가 풀어줄 수 있는 우리 회사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들어해서 수요 기업과 그리고 공급 기업 그리고 지역 협력 기관이 함께 이렇게 POC와 파일럿 준비를 해보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는 데이터 통합이라든가 정돈을 해가지고 이 산업 AI가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을 작게나마 거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지 보전이라든가 품질 예측이라든가 회사에서 내부에서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산업 AI 솔루션을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메인터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FEMG와 같은 그런 툴과 연계가 되면서 산업 AI가 현장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어서 운영 KPI와 최적화와 자동화 같은 그런 좀 고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AI 팩토리가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저기까지는 제가 재원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 원프레딕트라고 하는 회사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저희 원프레딕트는 Everyone Can Predict라고 원프레딕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회사입니다. 누적 투자 금액 490억 원 정도이고, 뭐 상용 제품 수는 6개이며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와 프리딕티브 퀄리티, 프리딕티브 에너지 같은 그런 프리딕티브 썸씽, PDX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에서 대기업들, 뭐 안전제 발전에서 대기업들, 제조 F&B 기관에서 대기업분들 클라이언트를 유치를 했고, 최근에는 이 경상북도 지방에 있는 화신이라든가 아니면 SL, 뭐 명화공업, 그리고 뭐 충청도에 있는 선율 다이파스, 경상남도에 있는 성우 하이텍, 이런 회사들을 중견기업들 클라이언트들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즉 저희 원프레딕트는 대기업과 공기업 기반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솔루션들 검증을 해왔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격화되고 그리고 패키지화된 제품들을 중소기업 분들한테도 제공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납품했던 주요 클라이언트의 주요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G사 같은 경우는 대형 원심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 대형 원심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고장 날 경우 이 다운타임 코스트가 한 20만 불 정도 발생한다라고 저희가 전달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대형 회전기기가 멈췄을 때 저희가 제공했던 그 PDM 솔루션이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 대형 회전기기가 멈췄고, 이 문제를 최단 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선 이러한 조치가 권장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다운타임 코스트를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 이런 대형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전문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계신 전문원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 경우 그분들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에도 막 2주간의 그런 다운타임이나 아니면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AI 솔루션이 들어간 거를 그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전체 고치고 의사결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요. 그래서 약 60만 달러 정도의 그런 비즈니스적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 추산으로는 하루에 20만 달러 이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20만 달러 정도의 하루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해서 60만 달러의 임팩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E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지하 300m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하기 힘든 건데, 기계적이나 정기적 결함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를 미리 얘기해 줘가지고
어떤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걸 10일 정도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N사 F&B 자율 제조하는 유탕면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다가는 저희가 원료 공급 공정이라든지 제명 공정이라든지 포장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생산 전면 중단, 그리고 재료 전량 폐기, 과잉 정비, 디지털 전환 지연 같은 실제 현장의 뾰족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가지고 반도체 물류를 이송하는 시스템인 OHT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작게 시작해 가지고 크게 성장하기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대의 설비, 한 줄의 데이터라도 충분하니 이 문제인식과 작은 실험을 해보시고 정부 지원을 기회를 얻으셔가지고 POC라든가 파일럿을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많이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어떤 플랫폼을 도입해서 전사적인 그런 AX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나중의 일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작은 문제들을 정의하고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POC와 파일럿들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 학습이 조직 내부에도 문화적으로 쌓이게 될 것이고, 공장도 지금까지는 사람이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문제 정의를 해왔다면은 AI가 중심이 된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로 자동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즉 AI 팩토리 OS의 시대는 이제 문이 열려 있고, 여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들도 열심히 가고 있지만 중소기업분들도 이 제조업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해 나가는 길을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과 함께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 프로젝트에서 발표했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회사의 내부 문제 정의라든가 이런 데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 홈페이지 또는 여기는 contact@onproject.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원프레딕트의 선민서 CPO님 감사합니다. 작게 시작해도 꾸준히 데이터를 쌓고 개선을 반복한다면 충분히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질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